지금 러시아가 북한군의 3만 명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북한군이 지난번에도 몇만 명을 파병을 했고 추가적으로 3만 명을 배치를 한다. 그러니까 세계대전에 한반도가 부분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의 이 위치가 예민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제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이 법안까지도 심의를 하고 있고 가면 갈수록 북한의 존재를 러시아랑 연계해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압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트럼프 일기 때랑 상황이 다릅니다. 김정은은 중국으로부터 떼낼 수 있다면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떼낼 수 있다면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의 어프로치였거든요. 그래서 만나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미국이 굉장히 대가를 많이 치르고 있는 전쟁에 파병을 하고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존재를 일기 때와는 다르게 다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적인 방향이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 미국 쪽으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반대로 가고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란 전쟁을 돕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그 러시아를 지금 북한이 돕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푸틴 앉혀놓고 시진핑 앉혀놓고 김정은 앉혀놓고 민주주의가 뭐냐 이 땡땡땡들 하면서 지금 참교시키는 중인데 지금 김정은한테 사탕을 누군가가 주고 있는 거죠. 누가 사탕을 주고 있을까요? 이재명입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이재명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입장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제거하고 싶어 미칠 것입니다. 아픈 역사지만은 미국 대통령들은 항상 우리나라 보수 대통령들과 이제 마찰이 많았죠. 그죠?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제거 시도는 있었고 실패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에서 굉장히 없애고 싶어 했고 근데 그거는 지금의 진료와는 다릅니다. 당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미국의 당시에 타협했었던 대전략과 충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결론적으로는 다 맞았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왜? 한미상호방위조 했으니까. 베트남 패망했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다 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관점은 다를 것이다. 러우 전쟁을 백업하는 북한, 그 북한을 사실상 돕는 이재명 집단. 그런데 이제는 브라질까지 건너가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죠. FTA 협상을 재개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공정무역이고 시진핑이 얘기하는 거는 자유무역을 빙자한 중국식 무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FTA라는 단어는 미국에서는 사실상 중국식 무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브라질 가서 FTA 협상을 재개하겠다. 그 다음에 브라질 룰라 만나가지고 이 저 둘 다 똑같은 놈이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안 좋고 부정선거 묻으려고 그러고 친중이고 반미고 이재명이가 룰라 만나가지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 유지된다. 저거는 중국식 무역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WTO 얘기하니까. WTO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 폐지를 얘기하거든요. 1기 때나 2기 때나. 그런데 이재명이가 저기 가서 왜 저런 얘기할까? 미국식 무역 질서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에서 이재명이가 전자투표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실리콘밸리 방문하고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교민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투표소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전자투표 투표를 하든지 지방선거 전에도 전자투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왜 저럴까 저 인간이. 근데 하필 만난 인간이 미국 갔다가 그 다음에 브라질에 룰라 만났거든요. 악명 높은 브라질의 전자투표 옹호론자입니다. 근데 지금 브라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시진핑이가 최근에 이 룰라를 비호를 하면서 미국의 브라질 주권 개입에 대해서 반대한다. 브라질의 독립수호를 찬성한다. 외부 간섭 반대를 지지한다 라면서 미국의 브라질 선거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메시지를 시진핑이 냈어요.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거는 바로 미국의 국무부 관리들이 브라질 선거 당국과 만나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살피고 10월 4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논의할 계획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비자 신청서에. 미국이 브라질에 방문할 때에 국무부 관리들이 비자 신청서에다가 사유를 적어놨는데 브라질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살피기 위해서 방문하겠다. 이 대표 단위는 라일리 반스 국무부 차관보 사진 왼쪽, 그 다음에 세뮤얼 샘슨 국무부 부차관보 등 고위급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라일리 반스는 지난달에 한국 온 사람입니다. 브라질 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에 앞서 내정을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브라질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은 대표 단위 자국 선거제도 안정성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우려하는 중이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재명이가 왜 자꾸 전자투표를 씨부리고 돌아다닐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룰라는 왜 전자투표를 저렇게 좋아하는 걸까. 왜 미국의 좌파들은 전자투표를 왜 저렇게 좋아하는 걸까? 다 똑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투표가 저 봐라 브라질에서도 한다. 미국에서도 한다. 어디서도 한다.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같은 팀인 거예요. 브라질의 룰라든 이재명이든. 근데 웃긴 게 친중 국가들이 꼭 그런 걸 좋아하네. 친중 정부들이. 베네수엘라, 브라질, 이재명.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타국일지라도 전자투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브라질에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까지 전해들은 뉴스가 뭐냐면은 미국한테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브라질이고 브라질의 대선이다. 그 대선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까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남미 중동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남미 중남미는 지금 브라질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 끝나요. 니카라카랑. 근데 여기 브라질이 다시 보수 대통령으로 돌아오면은 뭐 히토르도 확실히 확보가 되는 거고 브라질이 남미에 마련할 수 있는 친중 교두보가 완전히 다 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거의 다 보수 정권으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브라질에서 전자투표를 하는 한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보내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로 한국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개입을 할까. 브라질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타국이라도 미국의 핵심 이익이 걸려있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퍼즐로 활용될 수 있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브라질은 전자투표입니다. 그래서 2022년 브라질 대선도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이미 2021년, 2020년에 선관위가 중국 해커들한테 해킹당했다라는 그런 외신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WTO, FTA 이런 게 계속해서 주장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계 자본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더 사고 건설업 들어오고 원자재 더 중국산이 많아지고 브랜드도 중국산이 많아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자본 의존, 원자재 의존하다 보면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스타벅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무슨 차진이 뭐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안 사 먹으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왜냐면은 오리온의 공장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산으로 생산이 되어서 한국에 많이 넘어온다고 합니다. 가자가. 참고로 오리온은 화교기업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FTA니 WTO니 이런 말을 짓거리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저는 국익에 반대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미셸 스틸 대사가 이번 주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좌파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친윤이다 저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부정선거론자다. 반중이다. 반북이다. 반 이재명이다. 막 좌파를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좌파들의 공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왜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왜 저런 강력한 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을까요? 한국에도 상황을 쭉 보니까 도저히 미국이 방관하기에는 힘들다라는 인식이 워싱턴에 팽배하기 때문에 미셸 스틸 대사가 저는 지명이 됐고 이번 주에 부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미셸 스틸 대사 부임 이후로 한국에 있는 많은 이슈들이 미국으로 정확하게 보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디플로맷이라는 한 외교 전문 잡지에서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죠. 장도혁 대표 방미도 깠었고. 근데 거기서 미셸 스틸 대사의 지명을 비판을 하면서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한미 대사들은 직업 외교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저 미셸 스틸 대사는 굉장히 독특한 게 공화당 의원 출신이다. 정파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 정확해요. 그것 때문에 지명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업 외교관들한테 맡겨놨더니 너무 기계적 중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상황을 가감없이 전달하지 않고 그 중립이라는 틀 안에서 오히려 필터링을 하게 되는. 야, 중국 입김이 센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건 너무 얘기하면 좀 너무 정파적인가? 선거 이슈가 이거는 심각한데 내가 외교적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말 안 해야 되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중, 그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이 열려있는 공화당 의원 출신이 훨씬 더 한국 상황을 미국에게 더 잘 알릴 수 있고 미국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명이 됐다. 미국에서 지명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인사가 저는 대사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웰컴 투 코리아. 미셸 스틸 대사님 어서 오십시오.